年いくつだっけ？29です。他のマネージャーとか 저는 야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코미코 더 트레저 헌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미코 사람 이름이에요. 네. 아, 그런 거죠? 이자카야 더 그레이트 이런 거. 이자카야 더 위미나이죠. 뭐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네, 2014년에 제작됐고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개봉했고요. 데이비드 젤너 감독이 감독했고 이것도 형제가 공동 각본을 썼어요. 주연은 키쿠치 린코, 허시피님이랑 바벨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이 작가님 추천하셨던 모테키 여기도 나왔다고 되어있는데 무슨 역할인지 기억이 안 나요. 감독인 데이비드 젤너랑 동생인 네이선 젤러랑 둘 다 출연을 해요. 근데 주인공은 코미코 역할인 키코치 린코가 거의 유일한 주인공이어가지고요. 혼자서 거의 다 나오고요. 네. 내용은 이제 코미코가 도쿄의 한 회사에서 네. 오피스 레이디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냥 회사원? 네, 오피스 레이디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무튼 그걸로 일을 하고 있어요. 사무직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9살이고요. 혼자 토끼 한 마리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아직 미혼? 네, 미혼이고. 돌아온 거 아니고. 네, 네. 원래가 좀 사회성이 약간 떨어지고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작쟁이랑 똑같네요. 제가요? 그렇죠. 저도 토끼 한 마리랑 살고 있는데요. 이제 회사에 가면 동료들은 막 모여서 하고 잡담하는데 코미코는 홀로 탕비실에서 차를 타고 있어요. 찻잔에 이제 침을 뱉으려다가 도로 삼키거든요. 침이 막 여기까지 내렸다 도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좀 뭔가 이제 보복이나 뭘 하려다가 참는 거죠. 이제 그러더니 상사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그 차를. 이제 상사가 평소에 이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뒤에 보면은 아 이래가지고 이랬구나 하는 게 나오는데 상사가 이번에는 차를 제대로 오렸냐면서 지난번엔 별로였다. 이번엔 좀 제대로 오렸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세탁소에 본인 옷을 또 맡기고 오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고를 막 시키는 거죠.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미코 말하는 장면이 별로 안 나와요. 토끼한테 말 걸 때나 막 목소리가 나오지 회사에서 그냥 대답하는 정도? 그리고 동료들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도 약간 따돌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특별히 편들어주지 않아요. 뭐 지각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그냥 또 지각했네? 약간 이런 식으로 별로 보듬어 주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코미코가 어느 날 무슨 왜 거길 갔는지 왜 지도를 보고 거길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동굴을 가요.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발견하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틀어보니 방금 마침 지난해 영화 오독에서 다뤘던 영화 파고인 거예요. 그 영화를 재밌게 봐요. 재밌다고 그렇게 그러더니. 좋은 영화. 네. 막 재밌게 보는데 이제 후반부에 1시간 넘어가니까 스티브 부세미가 눈 속에 돈다발이 든 가방을 묻는 장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거기 부분을 조금 몇 번 돌려보면서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뒷날 도서관에 가서 파고로 가는 길에 지도가 있는 책을 훔쳐서 나오려다가 이게 열람만 되는 책이고 대출이 안 되는 책이었는데 이걸 훔쳐서 가지고 나오려다가 삐삐 소리가 나서 걸려요. 그래서 보안요원한테 잡혀서 오거든요. 그래서 보안요원이랑 이제 방에 들어가서 면담을 하는 거죠. 보안요원이 막 혼을 왜 그랬냐면서 이거는 안 되는데 복사나 그런 걸 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더니 이거 드릴 테니 봐주면 안 되냐 그러거든요. 근데 안 된다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구구절절하게 본인의 소신을 담아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요원이 갑자기 요시! 그래? 같이 가자 그래요? 아니야. 가슴 보여달라 그런다.
진짜 꼭 아니? 자기 아니,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인생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교사가 학생의 어떤 모략으로 공궁에 처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놈을 꾸짖더니, 거기서 막, 도계자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교사가? 이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가슴 보여달라고. 바로 이렇게 톡 보여줘. 하여튼. 이거는 그런 영화이고요. 그래서 이제 진실된 모습을 네, 보여주니까 예. 보안요원이 딱 필요했던 95페이지를 찢어줘? 줘요. 예. 그 새끼가 더 나쁜 새끼야. 가슴 보여주는 둘이 문제지. 이건 공공에 해를 끼쳤네. 네, 그렇게 그러면서 다시는 오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했더니 95페이지를 접어서 막 뛰어나가요. 도망을 쳐요.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하니까 비디오 테이프가 걸려요. 그래서 걸려서 이제 더 이상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DVD 가게에 가서 그걸 사요. 파고 DVD 제가 100장 사놓은 그 DVD. 네, 그걸 사요. 이자카야님한테 네, 이메일 보내십시오. 보냈으면 그러니까 한 장 얻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 사거든요. 이제 그러고서 낮에는 이제 회사 다니고 밤에는 그거 연구하는데 낮에는 회사 상사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29이면 벌써 결혼해서 회사를 그만뒀어야 될 나이인데 네가 버티고 있는 바람에 젊고 이쁜 여직원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 블랙 기업이네, 블랙 기업. 네. 나이 든 사람이 양보하라. 막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신화인. 훨씬 많은 아저씨죠. 네. 여기도 다 날라갔죠?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것까지는 잘 기억 안 나고. 그러고 이제 밤에는 또 이제 비디오를 보고 또 보고, DVD를 보고 또 보고 이러면서 메모를 하고, 노트에다가 메모를 막 하고, 본인만의 지도를 막 해요. 이게 번질까봐 그런지 천에다가 실로 한 땀 한 땀 따요? 네, 막 그렇게 해요. 스티브 보세미가 묻던 장면을 화면을 멈춘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림을 따라 그려요. 울타리를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가 울타리가 점점 좁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화면에서 이제 그거를 다 계산을 해서 이게 몇 개, 이게 몇 미터 이런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따라 그렸던 거를 또 천에다가 그렇게 바느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지도를 만들거든요. 어느 날 출근하자마자 상사가 불러서 가보니 네 자리를 대신할 거라는 막 암시를 주면서 젊고 예쁜 후임을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할 사람이야 하면서 근데 이거 소개하는 장면도 좀 이상해요. 처음에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방으로 와보라 그래서 갔더니 그때는 상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방 문이 열리더니 이쁜 여자가 한 명 나오더니 안녕하세요 새 직원입니다.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모종의 관계가 있는 여잔가 보다. 아니 그런 거 같진 않은데 그냥 연출이 좀 그래서 그런 어색한 연출. 왜 밀실에서 나오지? 그냥 하는 걸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취업의 대가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암시를 주면서 막 이렇게 후임을 소개하거든요. 우리 일을 같이 할 거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쿠미코한테 법인카드를 주면서 아내한테 줄 결혼기념일 선물을 사오라고 해요. 갑자기요? 네, 뭘 살까요? 그랬더니 알아서 아내가 좋아할 만한 거를 좀 골라보라고 또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미코가 그동안 쌓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찻잔에 그날은 침을 뱉고 그 길로 이제 집에 와서 키우던 토끼와의 이별을 나누고 그러고 법인카드를 가지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데 과연 그녀는 무사히 파고에 도착해서 돈가방을 찾게 될런지. 근데 파고에 묻어놓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여자도 약쟁이처럼 처음에 이 사건을 실화에 기초했습니다만 보고 엔딩 자막에서 뻥입니다는 안 보는 여자인 거야. 아니요. 저는 뻥인 거 알고 있었는데 그냥 너무 당연히 뻥인 줄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미드를 먼저 봐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실제로 믿고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소개한 부분이 이제 뭐 일본에서의 전반부라고 치면 이제 미국에서가 또 다른 사건이 많이 펼쳐지는데 이거는 관객들이 보시고요. 코미디인가요? 코미디라고 보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실제로 2001년에 도쿄에서 직장을 다니던 코니시 타카코라는 20대 후반 여성이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시체로 발견됐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코니시 타카코가 실직을 하고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힘들어 했었고 또 이제 시체가 발견되기 한 달 전쯤에 미에나폴리스로 건너와서 여행을 했었고 그리고 미에나폴리스가 옛날에 이제 일본에서 만났던 유부남이었던 미국인 연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의 추억이 있던 곳이라서 들렀고 또 가족들한테 유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살로 결론이 나긴 했는데 이 사람을 만났다는 한 경찰관이 파고에 돈가방을 찾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소문이 미국 전역의 소문이 이제 그렇게 난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과 억측이 막 커진 거예요. 이 여자가 일본에서부터 파고에 돈가방을 찾으러 와서 이런 일을 겪었다 이러면서 이게 약간 도시괴담처럼 퍼졌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티브로 만든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거의 다 픽션일 거고 이 영화는 파고 도입 부분처럼 이 영화 도입부에도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다라는 화면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영화 중간중간에도 파고의 첫 장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다. 이 화면이 종종 등장을 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코미코는 이거를 철석같이 믿었겠죠? 그래서 파고랑 뭐 영화 전체가 큰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물이라는 소재로 쓰인 거예요. 보물을 찾아서 이제 떠나오는 약간 처음 보던 일본 영화 분위기예요. 일본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건지 하지만 미국 사람이 찍은 거니까 아주 그렇진 않지만 정적이고 동적이지 않고 독립영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독립영화? 네, 독립영화 스타일의 정적인 그냥 그렇게 있어서 막 재미있고 이러진 않거든요. 엄청나게 막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소소한 재미, 조용하고 소소한 재미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대 후반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와 엄마로부터 받는 압박에서 벗어나 낯설지만 나만의 목표가 있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파고로 향해 가는 길에 또 여러 가지 방해, 그러니까 일부러 방해를 한 건 아닌데 방해가 되는 사건들을 막 물리치고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코미코가 겪는 에피소드가 좀 귀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그런 영화예요. 포스터 보시면은 좀 약간 가부키 화장한 게이샤처럼 저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화장기가 전혀 없게 나오거든요. 거의 영화 전체에. 왜냐면 처음에 사회성이 없고 그렇게 혼자 외로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는지 그냥 별로 꾸미는데도 관심이 없고 화장기 없이 나오거든요. 근데 포스터에는 좀 그렇게 돼 있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빨간색 후드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빨간색 후드를 일본에서도 사복으로는 맨날 그냥 그것만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대로 온 거예요, 미국에. 근데 왔더니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여관에서 그 퀼트 이불을 잘라서 덮고 망토처럼 덮고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빨간 망토, 포스터에 나오는 코트 같은 게 사실은 이불이에요. 그거를 뒤집어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하얀 눈밭에 빨간색 망토 같은 거를 막 이제 휩쓸고 다니는 게 좀 판타지 같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파고에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었다는 그 이미지, 분쇄기로 갈려서 피가 서론에 뿌려진 이미지를 차용한 듯 하네요. 약간 하얀 배경에 빨간색 이미지? 약간 그런 거. 좀 판타지 같아 보이기도 해요, 후반부에는. 근데 그냥 소소하게 볼만하다. 파고로 인해서 알게 돼서 이제 보고 왔는데 시간이 남으시고 좀 소소한 그런 게 또 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보셔도 되겠다. 건강합니까? 2주에 한 번 영화를 보는 사람이라 치면 25개는 그냥 봐라. 어차피 극장 갈 일도 없는데. 네, 2주에 한 번 보시던 분들도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 보실 수 있으니까 밖에 안 나가고 그러면 한번 보셔도 되겠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고가 극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뭐 알고 싶으신 분 보셔도 될 거고. 그동안 끼친 영향이요? 난상이라는 분이 1.5점 주시면서 멍청한 각본과 아니한 연출에 뜬금없는 음악까지 아주 활용점정이라고 하셨고요. 3.0이나 평균이 3.0인가 높은 거 아닌가요? 평균은 높은데. 맞아. 그리고 소라야라는 분이 3.5점 주시면서 고도를 기다리는 게 나은가 파고로 가서 찾는 게 나을까 라고 하셨네요. 이게 근데 썬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인가 받았대요. 좋은 영화예요. 되게 재밌진 않아요. 솔직히 되게 재밌지 않고. 아, 그리고 저한테 문제는 제가 이거를 아예 픽션으로 봤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냥 신선하다. 어떻게 파고라를 묻어놓은 그거 하나로 이런 또 이야기를 또 일본이랑 끄집어내가지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을까 했을 텐데 이거 사실 도시괴담으로 퍼져있던 이야기라고 하니까 약간 그 점에서 제가 되게 신선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나 봐요. 오히려. 원래 있던 그런 얘기를 만든 것 같아요. 노은지 씨가 4점 주시면서 외로움에 대한 해석은 좋았지만 서양이 오리엔탈리즘을 소비하는 방식이 눈에 띄었다. 상을 많이 받은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좀 그런 게 있는 게 초반부에 일본은 이렇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실제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29명 결혼해서 어쩌고 하는 장면에서도 오리에서에서 말이야 보통 25이면 대부분 결혼을 해서 회사를 떠내는데 코미코 자넨 몇 살이지? 뭐 29? 그러면 벌써 결혼하고 뭐 하고 할 때가 됐는데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본이 그 정도로 일본에는 실제 조군 문화가 있어요. 아, 있어요. 20대 초반이면 다 결혼을 하고 일단 결혼을 하고 애를 낳든지 아니면 아예 안 낳고 살다가 20대 후반쯤에 한번 다시 이혼 30대 초반이나 요즘도? 요즘은 결혼 안 하는 세대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평균을 내버리면 그래서 결혼 나이가 쭉 올라가 버리지만 결혼을 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아직도 10대 초반에 결혼을 한번 하고 갔다 와서 진정한 결혼은 30대 초반쯤에 다시 한번 한다. 라는 그런 아주 시작부터 결혼 2번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시작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합니다. 그런 문화가 아직 있어요. 확실합니까? 또 댓글로 또 누가 달아가지고. 확실하죠, 확실해. 이거 아니요, 댓글 다뤄봐! 아니요. 확실해. 내가 동경대에서 국문과 공부할 때, 그때 모아가지고 제가. 논문도. 학사가 대체 몇 개, 왜 이렇게 학사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국어 공부를 여러 군데서 하는 바람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아까 썬댄스 상을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내치기가 좀, 그렇게 꺼려진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그분이 상 받은 이유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셨네요. 오리엔탈리즘을 소비하는 방식이다, 서양이. 어디서 볼 수 있죠? 이건 네이버에서. 1,000원 주고? 네. 1,000원 주고. 그래서, 왓챠 플레이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왓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